자, 5조 가겠습니다. 제5조는 국제평화와 국군의 중립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5조도 이제 조항을 2개를 두고 있습니다. 1항, 2항 두고 있죠. 자, 1항에서는 어떤 걸 규정을 하고 있는지 한번 헌법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항이 뭐예요?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의 부인에 대한 조항입니다. 당연하죠. 대한민국이 뭐 외세를 침략했던 적이 얼마나 있는가? 거의 없죠. 대한민국은 항상 유순한 국가였던 것 같아요. 다른 국가를 이렇게 정복을 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조금 적었을 수도 있고, 그런 욕심이 없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을 하고 침략적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거를 선언적 조항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항 가서 한번 보시죠.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자, 5조 2항에 이 조문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나요? 국군의 역시 정치적 중립성이 나왔습니다. 자, 왜 나왔을까요? 대한민국은 그죠? 1961년인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쿠데타, 또 80년 5월에 전두환 씨의 쿠데타, 두 번의 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두 분 다 묘하게 군인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정치인이 돼서 국가를 운영하고자 많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게 너무나 아파서, 너무나 힘들어서 5조 2항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5조 2항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조항입니다.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게 여러분들이 보실 조문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해설을 간단하게 해놓은 거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의 영토인 독도에 무단 침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군대는 군사력을 동원해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일까? 자,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5조 1항에서 대한민국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은 부인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방어적인 전쟁은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독도를 일본 사람들이 자기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은큼하기 그지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일본 사람에 비하면 순진하죠. 그래서 아픈 역사가 있었고, 저도 이제 저희 친할아버지께서 유복자를 태어나셨습니다. 증조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일본이 당연히 독도는 우리나라 영토입니다. 우리가 침략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독도에 들어오는 건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무단 침입이고 선전포고가 됩니다.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뭐예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호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연히 군사를 동원해서 작살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격한 표현을 하고 싶지만 이 정도로 대치하겠습니다.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저도 나설 겁니다. 가서. 자, 생각해보기 2번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씨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자행한 행동은 헌법적 가치에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인가? 보세요. 헌법 5조 2항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긋나는 행위를 절대 군인들은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보면 국무총리에서도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각부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행정각부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군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행정부의 일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행정부는 어떻게 보면 국회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옮기고 있는 분들이잖아. 근데 두 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은 총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걸 가지고 정치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헌법
5조 2항은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잘 염두하시기를 바랍니다.